안녕하세요. 김성현 소장입니다. 요즘 이자는 계속해서 오르고 집값은 하락을 계속하고 있죠. 재테크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시작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죠.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은 미국만큼 금리를 급하게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각자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 좀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특히 환율이 미국과 달러에 비교해서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달러는 고환율을 유지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고환율로 인해서 수입 물가는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그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게 당연히 국내에서 판매하는 상품 가격을 올리니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고물가가 이어지게 됩니다. 즉, 고금리가 고환율을 부르고 이 고환율이 다시 고물가를 이루는 요즘 3고 시대라고 하죠. 말 그대로 강달러가 아니라 킹달러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요즘 많이들 힘들어하실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요즘에 가장 힘든 게 뭐냐고 꼽으신다면 첫 번째로 너무나 없는 거래량입니다. 역대급으로 거래량이 최저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외환위기보다도 더 심각할 정도로 낮은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집을 팔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되어서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다주택자분들이 팔려는 것보다는 일시적 이주택으로 갈아타기를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께서 기존 집을 정해진 기한 안에 팔아야지만 비과세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러지 못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양도세 중과에 놓이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부동산에 처해져 있는 많은 분들이 과연 이런 분위기가 언제쯤 개선이 될까? 아니면 언제쯤 내 집은 제대로 팔릴 수 있을까? 또는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분들은 상당히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언제 집을 사는 게 유리할까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전략을 짜 나가야 하는지 시간 흐름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 연말까지는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관망세를 유지하는 게 맞는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미국에서 타겟 금리를 4.5%에서 5%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 그 금액을 올릴 수도 있고 연말이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그 금리에 도달하려고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올리는 금리의 흐름이 정점을 찍기 전까지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년에 23년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여건을 마련해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구간이 23년 5월 9일까지인데요. 이 시기에 임박한 내년 3, 4, 5월경에는 다주택이신 분들은 하나의 선택을 하셔야 할 겁니다. 과연 시세에 준해서 정말 낮은 값이더라도 집을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흐름이 올 때까지 기다려 볼 것인지의 선택을 하셔야 될 수 있는데요. 이때 만약에 정말 낮은 금액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팔려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매수하시려는 분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금액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경우는 거래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는 집이 없는 분이거나 거래를 희망하신 분들의 어떤 매매 타이밍이 1차적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2차 타이밍은 23년도 하반기에서 24년 하반기까지 약 1년 정도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24년도 하반기에 오는 타이밍은 상승 또는 완만한 반등 정도는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미국에서 타겟 금리를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금리를 당분간은 오르지 않고 유지만 해주더라도,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나 대외 변수들에 의해서 갑작스레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걸 멈추고 반대로 낮춰야 하는 여건들이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금리의 하락으로 인한 또는 금리의 정점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방향이 보여진다면 부동산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20년도에 임대차법이 갱신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2년만 전세를 살고 다시 계약을 해야 됐던 분들이 갱신권을 써서 총 4년까지 살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은 24년 6월이 되면 전부 신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의 임대인들은 24년 6월 이후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값을 받고자 희망을 할 것이고요. 이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규 계약에 내몰리게 되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니까 전세는 좀 강세를 띨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세 번째, 이러한 시기에 마침 서울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분기당 평균 입주 물량을 5만 세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3년 하반기에는 4만 대 초중반으로 또 24년 하반기에는 3만 대 초중반까지 상당히 많은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금리의 정점도 확인이 되고 갱신권을 쓰신 분들이 신규 계약을 하는 상황에서 마침 입주 물량까지 줄어든다면 당연히 전세 시세는 강세를 띨 수밖에 없겠고요. 전세가 강세를 띠게 된다면 당연히 매매도 어느 정도는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5년 상반기가 되면서 둔촌주공 입주를 필두로 해서 서울 수도권 지역에 다시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다시 재조정 장세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다른 흐름들 때문에 완만한 상승세 또는 더 큰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다주택 또는 1주택자 아니면 무주택자들은 각각 어떤 포지셔닝을 하는 게 좋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주택자인데요.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대부분 올해 급격한 이런 가격 조정이 일어날 거라는 걸 예상한 분들은 드물 것이고 대부분은 많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현 상태를 유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일부 매물들은 팔거나 현금화를 해서 어떤 새로운 좋은 조건에 나오는 매물을 매수하는 자금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요즘처럼 전세가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역전세가 발생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곳들에서 전세에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자금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체 자산의 약 20% 정도는 현금화를 해서 가지고 계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거나 현금이 좀 있으신 분이라면 지역별로 급매물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듯 한데요. 서울 외곽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일부 지역은 지금 고점 거래 금액 대비해서 약 40% 이상 조정된 곳들도 있고요. 서울 도심권에서조차도 30% 이상 조정되는 매물들이 간혹 등장을 합니다. 실제 거래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얼마 전에는 마포에서 34평 아파트가 고점 15억을 넘겼던 아파트였는데 이번에 8억에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하는데요. 저는 그게 실제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라고 한다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런 집을 쉽게 찾을 수가 없거든요. 네이버에 단순하게 광고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만 본다면 접근하실 수가 없고요. 실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아니면 관심 가지는 지역을 가셔서 현장 부동산을 꼭 한두 군데는 만나보시고 내가 이 집을 꼭 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의사표시를 하신다면 지금처럼 시세 대비 급격하게 개인 사정에 의해서 많이 조정된 매물을 만나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렇지 않으면 대부분은 이렇게 급매물을 만나는 건 쉬운 상황은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주택자분들은 현재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용역에 들어갔고요. 또한 양도세도 정비하기 위해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다시 예전처럼 어느 정도 다주택자에게 조금 유리한 조건을 형성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들어 너무 거래가 없기 때문에 지방 재정에도 문제가 될 겁니다. 거래가 일어나야 취득세든 양도세든 기타의 어떤 세금들도 걷어들이게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약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임대 등록을 했다가 그 혜택들을 다시 회수해가는 바람에 강제로 말소되신 임대 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다시 임대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런 시기가 된다면 다시 적극적으로 임대를 등록해보는 방법을 고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인데요.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가구 2주택자 분들이시거든요.
지금 일시적 이주택을 노리셔서 기존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사갈 집을 미리 선구매를 하시고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 가려고 계획을 하셨던 분들께서 갑작스레 이렇게 거래가 너무 경색이 되다 보니까 기존 집이 팔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놓여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2년이 초과되어 버리면 양도세가 중과세를 발생하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내년 5월 9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중과세를 배제해주는 기한이 있고요. 이 이후에도 만약 두 번째 구입한 집이 첫 번째 집을 팔려고 하는 날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종전주택과 대체주택에 대한 세금 제도로 기본세율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러면 적어도 중과세는 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 아니라 3년까지 1년 정도는 더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유용하실 듯 하고요. 최근에 일시적 이주택 대출을 받으시면 기존의 정책으로는 6개월 안에 전입을 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2년까지 좀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갈아타기 할 수 있는 집을 사실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고요. 지금 가격 조정이 나름대로 잘 된 곳들, 본인이 희망하는 곳들에서 원하는 금액에 맞춰진 집이 나타난다면 매수를 하셔서 2년 안에 본인 집을 파시면서 이사 갈 수 있는 일시적 이주택 전략을 구사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갈아타는 타이밍에서 좀 유의하실 부분은 지금은 매수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매도자만 가득한 매수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내 집이 먼저 팔리는 계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사실 집을 계약을 하셔야지 실수를 조금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주변에서 내가 너무 좋아하고 가고 싶었던 집이 정말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덜컥 집부터 사고 내 집을 팔려고 하시다가 집이 팔리지 않아서 계약금을 포기한다거나 또는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신 경우를 종종 보았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서는 꼭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계약을 먼저 선체결을 하고 원하시는 집을 사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주택이신데 지금 너무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서 지금 금융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부에서 안심전환대출이라고 해서 최근에 조금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금액이 4억 이하로 제공이 되다 보니 실질적인 수요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마 다시 검토를 해서 그 금액이 6억이나 9억까지 상향이 이루어진다면 본인에게 맞는 대출인 경우에 적극적으로 갈아타기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이렇게 갈아타기조차도 안 되는데 금융비용은 너무 많이 발생한다면 과감히 집을 매도하시고 임대로 돌아선 후에 청약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떤가를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집이 무주택이 된 후에 청약에 바로 도전하시면 가점이 턱없이 부족하실 텐데요. 혹시 모르는 추첨제의 큰 평수라든지 아니면 지금 같은 안 좋은 분위기에서는 일부 미달이 되는 아파트들도 있고요. 경쟁률도 굉장히 약해지는 경우에는 가점 20점, 30점대에서도 당첨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처한 그 지역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꼭 배제하실 일은 아닌 듯 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좀 많은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 무주택자 분들이신데요. 무주택이신 분들은 선택을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할 겁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전월세 임대 시장에 머무르고 계시거나 아니면 정말 인생 일대의 기회가 오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서 이번 기회에 내 집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가보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불확실성 때문에 나는 꼭 전월세에만 머무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부의 정책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저금리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세대출은 청년 전세대출도 있고요. 버팀목 전세대출, SH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청년대출에서 적게는 1%에서 많게는 3% 사이에 굉장히 저금리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 본인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꼭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월세 같은 경우도 월세 바우처 제도라는 게 있고 월세 대출도 있습니다. 여건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찾아서 활용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무주택자 분들이 현재 포트폴리오상 가장 좀 접근하기가 쉽고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은 주택 청약제도인데요. 주택 청약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또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고 가점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좀 판단을 많이 해보시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이 지역에 도전을 할 수 있는데 당첨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최근 들어서 분양 경쟁률도 상당히 희비가 갈리고 있어서요. 어느 지역은 미달되는 곳도 있고요. 어느 지역은 1000대 1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분양 나오는 그 금액의 위치와 가격에 따라서 선택지가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계속해서 관찰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택 청약에 도전하시지 않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매수에 도전을 하실 텐데요. 매수를 하신다면 일반적인 기축 아파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에 입주권이 될 수도 있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가 될 수도 있으실 겁니다. 또는 빌라라든지 단독주택이 될 수도 있으시겠죠. 이 중에서 어떤 것을 본인이 선택하시느냐가 가장 본인에게 유리한지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 조건에 맞게 본인의 포트폴리오대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무주택자분들이 움직이실 수 있는 부분에서 청약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본다면요. 국민주택에 일반 공공주택 청약이 있을 수 있고요. 민영주택에 일반 민영 아파트의 청약이 있을 수 있는데 둘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가지고 계신 청약 통장의 금액이라든지 기한, 조건들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본인이 처한 상황들도 다를 수 있으니 이 내용들을 조금 꼼꼼히 알아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가장 좋은 거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특별 공급을 노려보신다거나 아니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노려보실 수 있는데요. 생애 최초 주택의 특별 공급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던 분에 한해서 가능한 것이고요. 이 부분이 아니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집이 있었지만 결혼 전에 처분을 하시고 결혼 후부터 현재까지 집이 없는 분이라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접근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때 자녀가 2명 정도 있으시면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실 듯 한데요. 결혼하고 7년이 지나지 않고 자녀가 2명 이상 정도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는 당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특별공급에 도전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예전에는 소득이 너무 높으면 이런 자격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분들에게도 최근에는 추첨제를 활용을 해서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요. 또 무순위 줍줍 청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청약에 당첨이 되었지만 자격이 문제가 생겨서 박탈되는 것들이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취소되어 나오는 물건들이 종종 단지별로 적게는 한 채에서부터 많게는 수십 채가량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곳들은 3, 4년 전의 금액으로 분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금액으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추첨제이다 보니 당첨운이 따라주어야 하시는 사실은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또 보류지 특별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비 항목으로 일부 아파트는 분양을 하지 않고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남겨두는 곳들이 있는데요. 이런 곳들은 입주가 끝나고 나면 또는 입주에 임박해서 일반인에게 공급을 하는데 단지별로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그 정보를 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단지들은 이 보류지 특별공급이라는 게 언제쯤 나오는지 판단을 하셔가지고 좀 접근을 하시면 일반 경쟁의 공급으로 나오는 아파트보다는 조금은 우위에서 접근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집을 구입을 하시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대출 부분은 꼭 한번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 대출은 정부의 정책 자금을 쓸 수 있는 대출이어서 물론 가격이 5억 이하, 6억 이하로 조금은 저렴한 주택을 구입할 때만 적용 대상이 되시긴 하지만 지금처럼 대출 금리가 5%, 6%를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도 적게는 2.15에서 3% 사이 정도의 저금리도 가져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어느 정도 고금리가 아닌 저금리에서 금융비용 이자와 원금 상환을 하더라도 내가 버틸 수 있다라면 오르고 내리고의 어떤 집값에 영향을 좀 덜 받고 내가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5년에서 10년 이상 사실 수 있는 곳이라면 굳이 타이밍을 보지 않으시더라도 구입을 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구체적인 조건들이 신혼부부냐,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 소득 수준은 얼마냐에 따라서 이 금액 차이가 많고요. 디딤돌 같은 경우는 또 단독 세대주는 면적이나 금액 제한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주택자분들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저는 이제 모아타운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밀어주고 있는 정책이고요. 올해 들어서만 벌써 1차, 2차 공모를 거쳐서 총 47곳을 선정을 했고요. 공모하지 않은 곳, 서울시에서 자체 지정한 17곳을 포함해서 64곳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년에 20곳씩 5년간 약 100곳을 선정하겠다고 얘기는 했으나 벌써 올해에만 47곳을 선정할 정도로 모아타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정책인 만큼 상당히 유리한 조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모아주택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서울시에는 주거지 중에 저층 주거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 113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이 중에 거의 87% 정도 되는 주택들은 재개발을 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신축 빌라와 구 빌라 집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도라는 이전에 재개발을 하기 위한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차장도 열악하고 공원시설도 부족하고 편의시설도 부족한 주거 여건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들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고 싶어 합니다. 서울시 도심에 아파트를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조건들은 재개발, 재건축 이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저층 주거지를 기존의 가로주택이라고 해서 소규모로만 개발을 했던 부분을 대규모로 블록화해서 개발을 하면 좀 더 좋은 여건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고요. 이번에 10월 달에는 서울시에서 조례마저 개정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15층 이하의 층수 제한을 두던 것도 층수 제한을 폐지시켰고요. 또 노후도를 충족하기 위한 조건들이 재개발로 보는 조건은 까다롭기 때문에 이번에 660제곱 이하인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노후도로 20년을 충족하는 걸로 봐준다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이 빌라라고 불리는 것들은 기존의 노후도를 30년을 채워야지만 이 노후도 조건에 충족하는 건물로 인정을 해줬던 거를 이번에는 20년으로 줄여줬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노후도 충족 조건에 있어서 상당히 인센티브가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면적 제곱이 10만 제곱 이하이고 그 중에서 가로주택으로 갈 수 있는 건 2만 제곱 이하라는 면적 기준들도 있지만 이 부분들은 최근에 서울시에서 슈퍼블록화해서 뭐 30만, 50만 제곱처럼 대규모의 어떤 면적을 지정을 하고 그 안에서 좀 규모 있게 개발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는 지역이 이 선정 가능한 곳이라거나 아니면 이미 선정된 곳이 본인이 원하는 거주하고 싶은 희망하는 지역이라면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치구에서 공모를 해서 서울시에서 선정해 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주민이 우리는 이렇게 개발을 할게요라고 제안을 해서 서울시의 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서울시에서 26곳을 지정을 했지만 그중에 일부는 주민 자치 제안 방식으로 전화를 해서 하라고 지원해 주겠다고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곳들이 선정이 됐는지를 한번 보시면 1차 선정지와 2차 선정지 보시는 곳들을 보시면 21곳과 26곳이 있습니다. 여기 수정이 조금 안 되어 있기는 한데요. 자료에서 총 39곳이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26곳이 선정이 되셨는데 여기에서 선택되지 않은 곳들이 지금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 지역들인데 강남구, 서초구 또는 선정이 적게 된 곳들 중에서 용산구 아니면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이런 곳들이 서울 도심권에 위치해 있으면서 나름대로 거주 여건은 좋으나 선정은 잘 안 됐던 곳이거나 적게 선정된 곳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100개를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서울시 25개구 평균으로 4개 정도는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정이 안 된 곳은 향후에 지정될 확률이 좀 높다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지정이 된 곳이라면 직접 현장에 임장을 가보시고 정말 괜찮은 곳이다라는 판단이 들면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정책 자금을 받아서 실거주로 접근을 하신다면 개발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투자가 되겠지만 혹시나 개발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서울 도심권 안에서 실거주로 살 수 있으시기 때문에 선택에 결코 나쁜 선택은 아니실 듯합니다.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하는 배점 기준표를 보면요. 주차난이 심각하거나 공원이 별로 없거나 다세대가 밀집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점수를 많이 주고 있고요. 과소 필지도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리고 대상지 노후도 점수는 기본 점수 5점에서 시작을 해서 그렇게 큰 배점을 주지 않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저층 주거지 침수 피해 우려되는 곳들이 있다면 이곳들은 조금 더 가점을 주고 선정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쪽이 좀 더 선정될지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표를 보시고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아타운이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총 4가지로 그 안에서 자체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데요. 가로주택을 할 수도 있고요. 자율주택형으로 개발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소규모 재개발이나 소규모 재건축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지로 선정한 본동 사업지를 본다고 하면 대부분은 가로주택으로 해서 한꺼번에 통개발을 하는 쪽을 조금 더 밀어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는 곳들이 단체로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판단을 좀 해보시는 게 사업성이나 앞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좋을지 안 좋을지를 판단해 보실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직접 본인이 그 현장 한 곳 한 곳을 가보지 않으신다면 어떤 상황인지 알기 쉽지 않으시고요. 그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듣는 목소리를 잘 판단하시고 지금부터 선정되는 곳, 이미 선정된 곳들 중에서도 실제 다 아파트로 갈 확률은 희박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20% 또는 30% 정도만 아파트로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되는 곳만 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될 만한 곳인지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무주택자분들에게 좀 더 많은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집을 마련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절호의 찬스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찬스라는 것도 공부하고 내가 알고 있지 않으면 찬스인지 아닌지조차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락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집을 마련하실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무주택자분들께서 이번에 좋은 기회를 잡아서 꼭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